지금부터 오후 세션을 시작하겠습니다. AWS 클라우드 네이티브 트랙의 두 번째 세션은 관련 쿠버네티스 지원과 새로운 컨테이너 서비스, 아마존 파게이트 소개라는 주제로 AWS 정영준 솔루션즈 아키텍트, 삼성전자 정성권 수석님께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모두 큰 박수로 맞아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만나뵙게 돼서 반갑습니다. AWS의 정영준입니다. 오늘 저는 쿠버네티스랑 파게이트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소개해드리려고 하는데요. 시간이니만큼 조금 졸리실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만은 좀 관심 있는 주제로 컨테이너 서비스 중에서도 특별히 이제 기대받아서 쿠버네티스와 파게이트가 어떻게 여러분들에게 서비스로 제공되는지에 대해서 소개해드릴 수 있게 돼서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앞에서 발표할 때 다른 분들하고 좀 다른 옷을 입고 있잖아요. 지금 영하로 떨어지는 날씨인데도 불구하고 반팔 티셔츠를 입고 있는데 이게 뭐냐면 저희 아마존 컨테이너 서비스의 티셔츠입니다. 국내에 한 벌밖에 없어서 오늘 한번 입고 나와봤는데 잘 보일지 모르겠네요. 네, 그러면 한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제가 소개해드릴 내용은요. 첫 번째는 AWS의 컨테이너 환경, 그리고 이제 이후에 정성훈 수석님께서 나오셔서 컨테이너를 실 업무에 활용할 때 어떤 어려움이 있었는지에 대해서 한번 나눠주시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나서 제가 관련 쿠버네티스와 그다음에 파게이트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저희 AWS의 컨테이너 서비스는 아마존 ECS라는 서비스로 처음에 시작이 되었습니다. 한 3년 정도, 지금 이제 4년 됐죠? 4년 정도 전부터 시작이 됐었고요. 이 ECS 서비스는 이후에 ECR로 확장이 되면서 컨테이너 레지스트리라고 해서 여러분들의 컨테이너 이미지까지도 보다 손쉽게 관리해 드릴 수 있는 서비스로 이제 확장되었습니다. 물론 저희 아마존의 서비스들은 다른 서비스들과 완벽하게 이제 심리스하게 연결할 수 있도록 인티그레이션을 제공하고 있었고요. 그 다음에 VPC 기능이라든지 다양한 활용 사례를 바탕으로 고객 여러분들께 웰 아키텍트 이런 것들을 제공해드리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최근 들어서 컨테이너 사용 환경이 점점 저변이 확대되고 고객분들에게 많이 이제 어덕션이 되면서 작년 대비 약 450% 성장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한 주에 수억 개의 컨테이너와 수백만 개의 인스턴스가 컨테이너 서비스를 위해서 배포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 컨테이너가 아무리 사용하기 편하고 그리고 이게 실제로 개발자분들께 환영받는 서비스라고 하지만 실제 프로덕션 환경에서 적용하는 것은 약간의 괴리가 있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삼성전자에서 이 컨테이너를 이용해서 서비스를 실제로 하시면서 어떤 어려움들이 있었는지를 한번 같이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성원 선생님 나와서 발표해 주시겠습니다. 여러분 큰 박수로 불러주시죠. 네, 안녕하세요. 저는 스마트 클라우드 아키텍트 정성원입니다. 그동안 저희는 마이크로소프트 서비스 아키텍트를 적용해서 IoT 클라우드를 구축해 왔는데요. 요즘 스마트 클라우드입니다. 지금부터 스마트 클라우드의 소개와 함께 저희가 겪은 마이크로 서비스 여정에서 많은 주제들 중에서 컨테이너의 도입과 고민 그리고 계획에 대해서 간략히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마트 클라우드는요. IoT 기기를 통해서 스마트폰으로 전환시키는 IoT 클라우드 서비스입니다. 현재 100여 개의 센서와 많은 가정기기를 동격에 주시하는 것은 물론 물과 모다 같이 오토매틱 컨트롤 기능을 사용해서 사용자의 다양한 유즈 케이스를 만족시킵니다. 예를 들면 집에 오면 TV가 켜진다든지 냉장고에 안에 물건을 본다든지 카메라 장착된 윈도우벨 누르면 TV 안에서 방문객을 본다든지 이러한 기능을 설정할 수 있습니다. 물론 가족 친구들과 기기를 공유하며 함께 제어가 가능하고요. 빅스비와 같은 보이스 어시스턴트, 보이스 인텔리전트 기능을 연동해서 기기를 제어 가능합니다. 현재 100여 개 이상의 마이크로 서비스가 구축되었고요. 추천의 인스턴스가 US, EU, 아시아, 차이나 리전에 배포되어 있습니다.
홈 어플라이언스 같은 커넥티드 디바이스를 위해서 OCF 표준을 적용했고요. 스마트인 허브 테크놀로지를 적용해서 지피 G웨이브 기기를 제어할 수 있습니다. 현재 140개 이상의 센서와 냉장고, 에어컨, TV, 로봇 청소기와 같은 가전기기가 지원됩니다. 이러한 보안기기는 점점 더 늘어날 거고요. 이를 위해 저희는 디바이스 제조사와 개발자를 위한 디벨로퍼 워크스페이스를 제공합니다. 제조사에게는 스마트 클라우드와 호환되는 기기 등록 환경을 제공하고요. 개발자에게는 클라우드에서 실행이 가능한 IoT 애플리케이션인 스마트 앱을 클라우드상에서 개발할 수 있는 환경을 제공합니다. 최근에 론칭한 스마트 디벨로퍼 포털을 방문하셔서 여러분의 스마트 앱을 한번 시도해보시기 바랍니다. 지금까지 소개한 내용 정리한 차원의 한 장의 그림으로 표현해봤는데요. 스마트 클라우드가 있고요. 냉장고, 청소기, 에어컨 같은 홈 어플라이언스가 있습니다. IoT 액세서리, 기어나 또는 커넥트라고 해서 로케이션 트래킹 디바이스 같은 거, 카메라, 그다음에 TV 스피커, 멀티미디어 기기, 말씀드린 것 같이 GP, G웨이브 센서, 라이트버브, 모션 센서, 휴미디티 센서, 아울릿, 도어락, 템퍼레처 센서, 이러한 센서들이 허브를 통해서 연결되고요. 그래서 물론 이제 저희랑 직접 연결하지 않은 서드파티 디바이스도 똑같이 지원합니다. 알로 카메라와 같은 또는 링도벨 같은 클라우드를 가진 서비스들이 저희가 제공하는 API를 통해서 연결해서 이 모든 것들을 삼성 커넥트 모바일 클라이언트 애플리케이션을 통해서 이 모든 것을 컨트롤할 수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 같이 마이크로 서비스로 구현된 미정대열 서비스들이 US, EU, 아시아, 차이나 쪽에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고 있고요. 클라우드상에 구축된 인프라스트럭처를 이제 개략적으로 설명드리고자 합니다. 왼편에 보시는 것이 말씀드린 모바일 클라이언트 그리고 띵저들이 있고요. ELB, NLB를 거쳐서 띵저의 커넥션을 관리하는 커넥티버티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 뒷단에 많은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있는데요. 각 도메인들의 기능을 수행하는 마이크로 서비스들이 EC2 인스턴스에 러닝하고 있습니다. 개별 도메인의 오너십을 가진 마이크로 서비스가 저 보시는 바와 같이 데이터베이스가 마이크로 서비스 하나씩 있는데요. 자기 기기를 액세스하면서 주로 오로라기가 다이나모들이 웨스피어로 저희가 카산드라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어싱크 커뮤니케이션에서 이벤트 파이프라인 구축했고요. 센트럴라이즈 로딩, 그다음에 디바이스 서티피켓을 안전하게 관리하는 클라우드 HS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디벨로퍼 워크스를 통해 개발자가 스마트 앱을 만들게 되면 람다 프레임워크를 통해서 람다 서비스를 통해서 제공되는데요. 그래서 람다 서비스, 이러한 서비스, AWS 서비스를 현재 사용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호스트 디플로이먼트 모델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초기에 디플로이먼트 모델에 있어서는 멀티플 싱글 서비스를 호스트, 인스턴스를 배포하거나 컨테이너 배포하는 모델이 있겠는데요. 개발 초기에 저희는 컨테이너 테크놀로지를 도입해보려 했으나 이러한 문제점도 있었습니다. 먼저 다커 경우에서는 기존 저희가 가진 자동화된 빌드 디플로이먼트 프로세스를 많은 부분 변경이 필요했고요. 컨테이너에서 오케스트레이션 시스템이 당시에는 쿠버네티스나 다커 수학 같은 게 손이 많이 가는 공수가 많이 그리고 몇 가지 좀 스프레시로나 같은 이슈들이 있었습니다. 물론 해결할 수는 있었으나 거기에 투자하기보다는 저희는 싱글 서비스에 대한 비즈니스 로직에 투자해야 되기 때문에 그쪽 적용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고 회사 내부의 보안 시스템들이 컨테이너에 잘 적용할 수 있는지도 한번 확인해 보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ECS는 안타깝게도 당시에는 아시아 차이나 리즌이 지원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글로벌 리즌을 지향하는 저희 싱글 디플로이먼트 파이프라인을 적용할 수 없었고 당시에는 도입할 수 없었습니다. 물론 지금은 다 가능합니다. 네, 그래서 저희는 싱글 서비스 포 호스트 인스턴스 VMweb에서 지원하는 모델을 적용했습니다. 네. 이를 더 이미지 기반의 배부 방식을 저희가 적용해서 이제 이미터블 인프라스트럭처를 구축했는데요. 애플리케이션 인스턴스 또는 어떤 인스턴스나 어떤 스크립트 변경이 발생하는 경우에 이를 새로운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먼저 AWS 베이스 이미지를 가져와서 안식을 통해서 애플리케이션 애셋, 애플리케이션 자바, 웹 애플리케이션 프레임워크, 원타임 라이브러리, 자바,
OS 상위단의 라이브러리 또는 에이전트를 다 설치합니다. 다 자동화된 스크립트를 통해서 설치하고요. 이렇게 설치돼서 저희가 커스텀 이미지를 만들게 되면 이 이미지는 모든 환경에서 동일하게 사용됩니다. 소스 코드의 머신 이미지 베이스 디플로먼트를 간단히 설명드리겠습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소스 코드의 어떠한 코드 변경 또는 애플리케이션이나 컨피그레이션 하나로 변경될 때는 새로운 이미지가 생성됩니다. 이렇게 함으로써 스테이징 반영에서나 프로덕션의 반영을 빠뜨리는 컨피그레이션 드리프트 같은 가끔씩 아마도 가끔씩 겪으실 텐데요. 그런 일을 막을 수 있었습니다. 인스턴스가 오래 런이라서 컨피그레이션 드리프트를 발생하는 가능성이 높다고 합니다. 따라서 기존 인스턴스를 업데이트하거나 수정하는 것보다는 새로운 인스턴 생성에 배치합니다. 배포의 사용자님 툴을 간단히 살펴보겠습니다. 안시브를 통해서 저희가 필요한 EC2 인스턴스에 커스텀 이미지를 생성하고요. 패커를 통해서 이미지를 크리에이션합니다. 모든 코드는 저희 인프라스트럭처 모든 테라폼으로 구성되어 있고 수정이 있을 경우에 코드를 반영해서 다시 배포하고 있습니다. 향후 컨테이너 도입을 통한 이점을 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버추얼 머신 수준이 아닌 컨테이너가 제공하는 라이트웨이트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빠른 배포와 배포를 통해 라이트웨이트 아이솔레이션을 통해 빠른 배포와 시큐리티 간의 이슈를 컨테이너 안으로 고립시킬 수 있습니다. 이미지를 새로 생성하는 데 드는 비용과 시간을 컨테이너와 비교하면 훨씬 효율적이죠. 각종 디펜던시 이슈와 일치성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ECS, 컨테이너 테크놀로지, ECS 또는 다른 컨테이너 솔루션도 다각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네, ECS 기반의 배포를 적용하면 이러한 스텝을 밟게 됐을 텐데요. 그 중에서 마이크로 서비스를 구축하고 컨테이너 이미지를 구축한 다음에 ECR에 저장하고, 네, 태스크와 서비스를 이미지에 맞게 배포하고, 여기 마찬가지로 맥스 헬스 퍼센티지 밸류를 통해서 예를 들어 50% 또는 100% 한 번에 다 배포를 자동적으로 시뮬러스하게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보여드린 인프라스트럭처 다이어그램에서 컨테이너를 적용하려는 부분을 파란 박스로 표시해봤습니다. 모두를 다 컨테이너로 바꾸려는 건 아닙니다. 저희가 아까 말씀드린 마이크로 서비스 비즈니스 로직 부분을 할 거고요. 스케줄러,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EKS 또는 다른 툴들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서비스들을 뒷단에 마이크로 서비스를 컨테이너라이즈 마이크로 서비스를 적용할 예정이고요. 네, 이렇게 해서 더 가볍고 안전하고 빠른 배포를 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여기까지 스마트 인프라도의 소개와 저희 MS의 여정에서 컨테이너의 짧은 이야기를 마치겠습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이렇게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장님. 앞서서 이제 정성원 소장님께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에서 컨테이너,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컨테이너를 이용하는 여러 가지 시행착오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나눠주셨는데요. 결국에는 싱글 인스턴스 배포를 할 수밖에 없었다라고 얘기하셨습니다. 보통 이렇게 컨테이너를 실 업무 환경에 적용하려고 하시다가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하는 것에 대한 어려움을 느끼시고 그냥 싱글 인스턴스 배포를 하시는 사례들이 꽤 있었는데요. 엔터프라이즈 고객들이 컨테이너를 적용하기에 어려워하는 부분들은 크게 두 가지로 나눠보자면, 첫 번째는 이제 대고객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절대로 다운타임이 발생하면 안 되는 이런 상황에서 컨테이너 매니지먼트 시스템들의 안정적인 운영이 생각보다 어렵다라는 겁니다. 인스턴스를 그냥 운영하는 것에 비해서 가시성도 떨어지지만 실제로 컨테이너 환경에 대해서 문제가 발생하거나 내가 예상한 대로 동작하지 않았을 때 어떻게 우리가 이걸 매니지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어려움이겠죠. 그리고 두 번째는 다양한 리전 내지는 동일한 환경 구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되게 많은 에포트가 들어간다라는 겁니다. 특별히 이제 대규모 서비스를 위해서 글로벌 서비스를 하시는 고객분들은 각각의 리전 내지는 전 세계에 펼쳐진 풋프린트에 대해서 동일한 설정 내지는 동일한 구성으로 이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배포하셔야 됩니다.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를 배포한다는 얘기는 하나의 서비스를 위해서 되게 여러 개의 마이크로 서비스를 동시에 배포해야 된다는 얘기인데요. 이걸 멀티 리전 단위로 동일한 풋프린트로 구성한다라는 게 생각보다 쉽지 않다라는 거죠.
그리고 개발과 운영 효율을 위해서 결국에는 이것들에 대한 또 버전 관리 같은 것들도 돼야 되는데요. 이게 기존에 있던 인프라 운영, 매니지먼트 툴 말고 컨테이너를 운영하기 위해 특화되어 있는 매니지먼트 툴들을 이용하다 보니까 이것들이 실제로 사용하기가 어렵다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희 AWS에서 쿠베르네티스를 이용하시는 고객들은 계속 증가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제 CNCF라고 해서 쿠베르네티스를 실제로 개발하고 관리하는 이 파운데이션에서 서베이를 해봤습니다. 최근 2년 동안에 쿠베르네티스 사용량이 어떻게 변화하였는지에 대해서 조사를 했는데요. 인프라미스 포함해서 전체 쿠베르네티스의 워크로드의 63%는 AWS에서 운영되고 있다라고 하는 점입니다. 왜 AWS에서 하게 됐을까요? AWS는 되게 지금까지 고객 여러분들에게 되게 친화적인 인터페이스와 안정적인 이아스 플랫폼을 제공해서요. 손쉽게 여기다 클러스터를 올릴 수 있게 되기 때문입니다. 지금 화면에서 보여드렸던 8개의 스텝만 여러분들께서 사용하시면 여러분들의 AWS 어카운트에 쿠베르네티스 클러스터를 배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쿠베르네티스를 손쉽게 배포하는 것만으로 프로덕션 환경 내지는 엔터프라이즈 레벨의 서비스를 운영할 수 있을까요? 그렇지 않겠죠? 아까 전에 제가 말씀드렸듯이 쿠베르네티스 내지는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하는 것을 어려워하는 이유는 단순히 설치가 어렵기 때문이 아닙니다. 바로 운영하는 것에 대한 부담이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저희 아마존은 이번에 아마존 EKS라고 해서 컨테이너 서비스를 이제 소개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면 쿠베르네티스에 비해서 EKS가 얼마나 사용하기가 쉬울까요? 아까 전에 AWS에서 여러분들의 어카운트에 쿠베르네티스를 설치할 때 8개의 스텝이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그러면 EKS를 설치할 때는 단 한 번의 스텝으로 여러분들이 사용하실 수가 있게 됩니다. 그래서 CLI를 이용하면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클러스터를 생성하는 명령을 한번 내리시면 바로 제이슨 스트링 형태로 리절트 셋이 넘어오고요. 여러분의 클러스터가 준비되게 됩니다. 이 클러스터는 또 이렇게 명령어를 통해서 확인도 가능하시고 그 다음에 리스트 클러스터를 이용해서 여러 개의 클러스터를 동시에 모니터링하고 여러분들이 확인하실 수도 있습니다. 물론 생성하고 삭제하는 것도 이제 손쉽게 될 수 있겠죠. 이렇게 EKS를 여러분들께서 배포를 하시면 EKS는 3개의 가용 영역에 여러분들의 마스터 노드가 이제 존재하게 되고요. 각각의 마스터는 etcd를 통해서 클러스터의 상태 정보를 이제 저장하게 됩니다. 일반적으로 쿠베르네티스에 지금 이미 친숙하신 고객분들도 계시겠지만 쿠베르네티스를 구성하시게 되면 쿠베르네티스 클러스터는 가시 프로토콜을 이용해가지고 클러스터를 운영하고 관리합니다. 어쨌든 이런 것들을 조금 더 유저 프렌들리하게 고객 여러분들께서 더욱더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도록 단일 플레인, 컨트롤 플레인을 제공해서 이렇게 3개 가용 영역에 있는 여러분들의 EC2 클러스터 내지는 컨테이너 인바이러먼트를 한 번에 매니지하고 관리할 수 있게 도와드립니다. EKS에서 이렇게 손쉽게 클러스터를 만들고 컨테이너를 배포할 수 있다고 한다면 네트워크 구성은 어떻게 할까요? 사실 네트워크 구성은 되게 어려운 주제 중에 하나입니다. 쿠베르네티스 내지는 컨테이너 환경에서 가장 어려워하는 첫 번째 문제라고 한다면 바로 네트워크와 스토리지 연결하는 문제가 됩니다. 그래서 EKS는 네트워크 플러그인을 제공합니다. CNI 플러그인을 제공해서요. 여러분들이 컨테이너의 생명 주기에 맞게 네트워크 컨테이너가 생성이 되면 네트워크 인터페이스를 컨테이너에다 연결을 해서 그때 맞게 뭐 네트워크 보안 그룹을 설정하신다든지 아니면 IP를 할당해서 라우팅을 하신다든지 이런 것들을 손쉽게 지정할 수 있게 도와드리고요. 그 다음에 AWS에서 라우팅 가능한 IP 구조를 바탕으로 서브넷에서 얼마든지 다른 서비스들과 연동할 수 있게끔 구성이 됩니다. VPC CNI 플러그인은 쿠베르네티스의 네트워크 브릿지 구성으로 아마존 VPC와 완벽하게 연동이 되고요. 그 다음에 이게 추가적인 레이어가 얹어지는 게 아니라 그냥 네트워크에서 그냥 브릿지를 통해서 연결되기 때문에 쓰인 레이어로 성능 저하가 거의 없습니다. 그리고 쿠베르네티스에서는 보통 서비스를 파드 단위로 이제 관리하게 되는데요. 이 파드의 IP를 ENI를 통해서 보조 IP를 할당해가지고서 연결되게 됩니다. CNI 플러그인은 이렇게 크게 4가지 장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CNI 플러그인은 네이티브 VPC와 완벽하게 연동이 되고요.
그다음에 쿠베르네티스의 파드하고 VPC에서 완벽하게 동일한 구조의 IP를 사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간편하게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다라는 게 최고의 장점 중에 하나겠고요. GitHub에 오픈소스 공개되어 있는 오픈소스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소스를 직접 확인하시고 어떤 식으로 동작하는지도 확인해 보실 수 있습니다. 특별히 CNI 같은 경우는 저희가 개발한다기보다는 CNCF에서 같이 개발하고 있습니다. 아까 전에 CNCF의 서베이 이런 것들에 대한 이야기도 제가 잠시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일반적으로 CNCF에서 하는 메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쿠베르네티스고,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같은 모니터링 솔루션들이 있습니다. 이게 나중에는 서비스 디스커버리라든지 이런 것들에서도 활용될 수 있는 이런 프로젝트인데요.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기로는 이 CNCF의 보드 멤버로서 특별히 이제 쿠베르네티스의 소스를 공유한 구글이 이제 되게 큰 역할을 하고 있다라고 알려져 있는데요. 여기에 이제 구글과 레드햇 그리고 AWS에서도 CNCF의 보드 멤버로서 쿠베르네티스 그리고 CNI 그 다음에 프로메테우스 같은 것들의 소스를 같이 개발을 하고 그래서 저희가 코드를 커밋하면서 컨트리뷰션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서비스에서 쿠베르네티스를 더욱더 잘 쓸 수 있게 도와드리고 있고요. 그 프로젝트 중에 하나가 바로 이 CNI라고 할 수 있습니다. CNI 플러그인은 이렇게 각각의 인스턴스에서 엔진X가 됐든 레일즈가 됐든 각각의 이제 서비스의 파드가 생성되면요, 이게 CNI의 IP가 연결이 되고요. 이 CNI의 IP는 ENI의 세컨더리 IP로서 보조 IP로서 연결이 돼서요, 실제로 라우팅되고 통신되도록 구성이 됩니다. CNI가 되게 간편하게 컨테이너의 생명 주기에 맞게 컨테이너의 IP 네트워크 구성을 할 수 있다라고 한다면 단순히 네트워크 구성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테넌트 단위로 보안 설정을 한다든지 아니면 아이솔레이트를 한다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기능도 필요하지 않을까요? 그래서 EKS에서는 이런 소프트웨어 디파인드 네트워크 같은 솔루션들을 사용할 수 있게 제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칼리코 프로젝트에서 타이그라라는 서비스를 이용하시게 되면은 네트워크 룰을 이용해서 팔리시를 내려서 이제 쿠베르네티스 네트워크에 여러분들 네트워크 팔리시를 적용하실 수도 있고요. 그리고 이 칼리코는 그냥 폐쇄되어 있는 개발자들 내지는 몇몇의 그냥 어떤 회사에 소속되어 있는 개발자들이 개발하는 것이 아니라 오픈소스 커뮤니티에서 수백 명의 개발자들이 같이 기능을 공유하고 또한 새로운 기능들의 추가에 대한 제한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해가면서 계속 성능이 향상되어 가고 있습니다. 또한 이게 엔터프라이즈 레벨에서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 타이그라에서 여러분들이 실제로 유지보수 비용을 내고 또 서비스를 받으실 수도 있는 구조가 됩니다. 그래서 타이그라를 이용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이 개발 환경, 그 다음에 운영 환경, 스테이징 환경 이런 것들에 대한 네트워크를 완벽하게 분리하셔서 관리하실 수도 있고 그 다음에 계정이나 그룹 단위로 테넌트를 나누셔서 네트워크를 구성하실 수도 있는 옵션들을 제공합니다. 또한 방화벽이 단순히 포트 단위로만 나누는 것이 아니라 더 세부적인 옵션들을 바탕으로 마이크로 서비스 아키텍처의 서비스들이 여러분들 해커들의 공격에 더 노출되지 않도록 방어해드리는 역할도 하고 있고요. 그 다음 히파나 PCI 같은 규정 준수, 보안 규정들을 준수하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EKS에는 또 여러 버전들이 있잖아요. 특별히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퍼블릭 환경에서 이제 실제로 여러분들이 서비스를 적용하다 보면 이제 발생하는 문제 중에 하나는 여러 버전의 이제 오픈소스 프로젝트들을 어떻게 버전 관리를 하는지에 대한 어려움들이 있을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특별히 아까 전에 처음 시작할 때도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실험 업무에 적용하기 어려웠던 점이 뭐냐면 바로 멀티 리전 아니면 다양한 환경에 동일한 버전의 클러스터를 운영하는 것이 쉽지 않다라는 얘기였었는데요. 보통 EKS 내지는 쿠베르네티스는 저희들이 메인스트림, 특히 업스트림 버전을 운영할 수 있도록 기본적으로 설정이 됩니다. 그렇지만 특정 버전의 클러스터를 여러분들께서 운영하고자 하신다면 클러스터를 생성하실 때 해당 버전을 선택해가지고서 배포할 수 있는 옵션들도 같이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원하시는 버전을 운영하실 수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아직 지원되는 기능은 아니지만 저희가 다른 세션에서 저희 이제 프라이빗 링크의 엔드포인트라는 서비스를 이제 말씀을 드렸는데요. 보다 이제 보안이 향상된 네트워크 프라이빗 링크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EKS를 위한 프라이빗 링크 엔드포인트 지원도 로드맵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클러스터가 EKS가 프라이빗 링크를 통해서 여러분들 다른 서비스에 보다 시큐어하게 안정적으로 연결할 수 있는 서비스들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쭉 EKS 내지는 쿠베르네티스에 대해서만 설명을 드렸는데요. 파게이트라는 서비스가 이번에 리인벤트에 처음 소개되면서 컨테이너 환경을 이용하시는 고객분들에게 되게 많이 환영을 받았었습니다. 파게이트는 뭘까요? 파게이트는 기존의 ECS 내지는 EKS 같이 백단에 인프라를 별도로 운영하거나 특히 EC2 인스턴스를 여러분들이 별도로 설정하거나 오토 스케일링 그룹을 지정해서 관리하실 필요가 없는 서비스입니다. 그래서 컨테이너에 어떤 한 A라는 컨테이너 이미지가 있으면 그 컨테이너 이미지에 메모리를 얼마나 할당할지, CPU를 얼마나 할당할지, 네트워크 구성을 어떻게 할지만 마치 다커 파일에 여러분들이 다커에 대한 설정을 입력하듯이 입력만 해주시면 바로 컨테이너가 배포가 됩니다. 그래서 이게 어떤 EC2 이미지에다 올려야 될지, EC2 인스턴스에 올려야 될지, 이 워크로드가 어떤 식으로 동작하니까 그럼 AMI는 어떤 거를 선택하고 이런 것들에 대한 고민들이 기존에 꼭 하셨었어야 됐었는데 이 파게이트를 이용하시면 여러분들께서 그냥 컨테이너를 만드시고 배포하는 것에만 집중하시면 된다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존의 ECS를 이용해서 컨테이너를 배포하는 것보다 훨씬 더 손쉽게 배포하실 수 있고 컨테이너를 이용해가지고 서비스한 내역에 대해서만 여러분들께 과금됩니다. 그래서 초당 컨테이너를 얼마만큼 사용했는지에 대해서만 이제 과금이 되는 구조가 되겠습니다. 파게이트에서는 그럼 어떻게 컨테이너를 실행할 수 있을까요? 기본적으로 컨테이너 실행을 위해서 인스턴스 구성이 필요합니다. 원래 ECS에서는 이렇게 컨테이너 실행을 위한 ECS 환경들을 만들어서 클러스터를 구성해야겠죠. 그리고 클러스터를 구성한 다음에는 ECS의 스케줄링 내지는 오케스트레이션 매니지먼트 툴을 이용해가지고서 이 클러스터를 관리하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태스크 매니저라든지 배치 엔진을 이용해서 여러분들의 클러스터를 이제 관리하게끔 되어 있는 거죠. 좀 더 자세하게 EC2 인스턴스에 대해서 보자면 EC2 인스턴스는 여러분들이 클러스터에 적당한 EC2 인스턴스를 만드시고 거기에 ECS 에이전트라든지 다커 에이전트 그리고 ECS를 위한 AMI를 이용해서 클러스터를 만드는 이런 과정들이 필요합니다. 어쨌든 우리는 클러스터, 그냥 컨테이너를 운영하고 싶은데 컨테이너를 실제로 운영할 클러스터를 여러분들이 직접 만드시고 관리하셔야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것들을 간편하게 해주는 게 바로 파게이트입니다. 파게이트를 쓰시게 되면은 이 EC2 인스턴스에 대한 고민, 내지는 EC2 인스턴스 클러스터를 만드는 고민 없이 컨테이너만 어떻게 쓸지만 여러분들이 계획하시면 됩니다. 바로 파게이트가 백엔드가 되어주기 때문이죠. 그래서 이 위에 기존에 여러분들이 쓰시던 ECS 매니지먼트 툴들은 그대로 이용하시면서 EC2 인프라를 구축하실 필요 없이 파게이트를 이용하시면 되게 됩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바로 여러분들의 ECS 클러스터를 만드실 때 EC2 백엔드의 클러스터를 만드실지 그냥 파게이트 백엔드의 클러스터를 만드실지만 선택하시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여러분들이 파게이트로 백엔드로 하는 클러스터를 선택하시게 되면 여러분들의 컨테이너는 그냥 파게이트 클러스터에서 알아서 선택해서 배포되고 관리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여러분들이 컨테이너를 어떤 CPU 몇 개, 메모리 얼마, 네트워크 얼마를 쓰고 어떻게 네트워크를 연결할지만 구성하시면 컨테이너를 보다 손쉽게 사용하실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저희는 크게 이제 두 가지의 컨테이너 서비스가 존재하게 되겠죠. 바로 ECS와 EKS입니다. 그리고 ECS의 뒤에는 EC2를 기존처럼 이용하실 수도 있지만 파게이트를 이용해서 훨씬 더 간단하게 이용하실 수 있게 됐습니다. EKS는 여전히 매니지먼트를 오케스트레이션 툴로서 자동화해주는 여러분들의 서비스로, 맨디드 서비스로서 저희들이 제공하고 있는 거고요. 그럼 이런 질문을 하시는 분들이 계십니다. 파게이트가 그렇게 편리한데 EKS의 백엔드로서 쓰면 더 좋지 않을까요? 라고 하시는 고객들이 계십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EKS의 백엔드로 파게이트를 쓸 수 있게 만드는 로드맵을 지금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시간이 지나고 나면 여러분들이 쿠버네티스 클러스터를 어떻게 매니지하고 관리하고 또 그 쿠버네티스를 이용해가지고 컨테이너를 배포할 때 그 컨테이너를 어떤 클러스터에서 운영하고 관리할지를 더 이상 고민하실 필요 없이 완벽한 매니지드 서비스로서 컨테이너 오케스트레이션 툴을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겁니다. 자, 오늘 세션에서 제가 이제 빠르게 쿠베르네티스와 그 다음에 EKS 그리고 ECS의 백엔드인 파게이트 서비스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첫 번째, 쿠베르네티스는 K옵스를 이용해서 간편하게 설치 가능합니다. 이 때문에 엔터프라이즈 환경에서 적용하시기 어려운 분들은 바로 EKS를 사용해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아직 EKS는 정식으로 GA 되지는 않았고요. 이제 이것들이 지금 프리뷰 상태로 저희들이 제공 중에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프리뷰 신청을 하셔가지고서 사용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EKS는 오픈소스의 업스트림을 그대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오픈소스의 쿠베르네티스와 EKS가 좀 다르지 않을까? 인터페이스가 좀 다르거나 백단에서 뭐 아마존에서 또 최적화해가지고서 뭐 만든다고 하면서 EKS가 오픈소스랑 다르지 않을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전혀 그렇지 않고 업스트림의 쿠베르네티스를 그냥 이용하실 수 있다라는 거고요. EKS는 또 쿠베르네티스의 애드온 플러그인들 같은 것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기능을 충분히 확장하실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CNCF의 별도의 프로젝트인 CNI나 타이브라 같은 형태의 다양한 네트워크 옵션들을 이용하셔서 여러분들의 네트워크 설정들도 더욱더 강화하실 수 있고요. 파게이트는 EC2 관리가 필요 없는 ECS 클러스터 옵션이라고 보실 수 있습니다. EKS의 로드맵에는 또한 파게이트 클러스터를 옵션으로 추가할 예정이어서 여러분들이 이 파게이트를 이용하셔서 조금 더 편리하게 쿠베르네티스 오케스트레이션 환경을 앞으로 이용하실 수 있게 될 거다라는 점입니다. 이제 세션이 거의 끝났는데요. 저희 세션이 끝난 이후에 K옵스를 이용해가지고서 쿠베르네티스를 실제 설치해서 여러분들이 테스트해 보실 수 있습니다. kubernetes.io에서 설치를 이제 설치 매뉴얼을 보고서 하실 수도 있고요. 저희 AWS에서 제공하는 매뉴얼을 이용하셔서 보실 수도 있습니다. 또한 EKS 프리뷰는 저희들이 이제 웹 콘솔에서 신청을 받고 있으니까 프리뷰 신청을 하셔서 이제 하셔도 될 것 같고요. 특별히 파게이트 같은 경우는 이미 GA가 돼서 여러분들이 사용해 보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북미 지역에서만 사용해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이제 버지니아에서 여러분들이 테스트 해 보실 수 있겠습니다. 또한 EKS에 대해서 좀 더 자세하게 알고 싶으신 고객분들께서는 유튜브에 들어가셔서 리인벤트에서 이제 제공한 딥다이브 세션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좀 더 활용하셔서 정보를 찾아보실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제 오늘 세션은 여기까지서 마치도록 하고요. 긴 시간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